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수공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터널 속에 숨어있던 이 하마스들이 마구마구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튀어나올 건지를 미리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군에게 그냥 아주 속절없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포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여기 조금 빨리 마무리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바논에 경고를 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래도 계속 까불 거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북부 전선까지 다시 개전될 가능성이 생겼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 그리고 또 더 추락하게 되는 바이든의 상황인데, 바이든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진행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취임 후 대외 정책 실패로 전 세계를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벌어진 이슈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과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미 남부사령부가 가이아나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지 시각 12월 7일 항공기와 병력 일부를 가이아나 현지에 파견했다고 가이아나 현지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2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수의 항공기와 특수부대 병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들 병력은 분쟁 지역인 에세키보 지역에서의 위력 정찰 작전을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가이아나군 헬기와 함께 에세키보 지역을 연합 정찰 작전을 실시 중입니다. 가이아나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훈련으로 미군이 가이아나 지역에 들어오자 베네수엘라는 남미 지역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 남부사령부는 이번 연합작전에 대해 미 남부사는 재난 대비, 항공보안, 초국가적 범죄 조직 대응 분야에서 가이아나 방위군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군사적 조치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미국은 7일 최근 바벨 맨데브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후티의 위협에 대한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을 강화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홍해에서 방어적 목적을 위해 무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해역에서 실시된 78회의 공격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라면서도 후티 반군의 공격이 미 해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발표가 쏟아지는 비난을 진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문제가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국들이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격 세력에 대한 규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국제 분쟁에 입으로만 대응하며 상황을 더 키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내년 대선은 확실히 포기한 모양입니다. 네, 위력 정찰한다. 가이아나에서. 그래서 소수의 특수부대를 헬기 태우고 여기다가 가이아나군 또 한두 명씩 태우고 해서 같이 지금 베네수엘라가 강제 병합하는 이 지역을 위력 정찰한다. 이건데 위력 정찰은 보라는 거죠. 자, 우리 미군이 왔어. 그런데 감히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보이겠다는 말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 가이아나 주재 미 대사관에서 발표한 그 내용문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 미 남부사는 재난 대비, 항공 보안, 초국가적 범죄 조직 대응 분야에서 가이아나 방위군과 협력을 계속할 것. 아니 여기서 지금 가이아나 영토에 대한 불법적 침탈 행위를 중단하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일절 없고 무슨 재난 대비하고 항공 보안하고 항공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 정찰하는 거야. 니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초국가적 범죄 조직. 그러니까 국가는 아니고 초국가적 그러니까 완전히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깽단, 마약 조직 이런 거 하고 상대하려고 하는 거지. 니들 아니거든. 이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미국이 이렇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또 이 바벨 만렙 해협을 그냥 다 봉쇄해버리겠다. 이스라엘 관계 없어도 그냥 다 납포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후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 백악관 존 커비 조정관이 그거 우리가 지금 39개 회원국들 이렇게 모아서 우리 양만추남도 지금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이 해역을 지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주도하고 있어. 우리가 주도. 그런데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공격 안 하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후티가 총 78회의 공격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메이슨함, 이지스함이죠. 탄도미사일 2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이 카니함 드론의 직사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중부사령부가 카니함을 향해서 똑바로 달라왔다. 그래서 요격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미군 함정을 공격하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 아니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 맞아야 찾는 겁니까? 맞기 전에 요격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후티를 공격하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후티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정황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제가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중동 정세 난장판을 일부러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난장판이 되어가서 정말 수습 불가의 상황인데도 이걸 오히려 즐기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바이든이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미 의회 하원에서 탄핵한다는 이런 결의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is back을 외치며 백악관에 돌아왔지만 외교 정책 분야에서는 참담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승인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승인한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현지 시각 12월 7일 전격 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공화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조사를 하원 차원에서 본격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복수의 미국 언론들이 현지 시각 12월 7일 보도했습니다. 전체 435석 중 221석을 차지해 과반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결의안 발의가 통과되면 현재까지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개별 진행되고 있는 탄핵조사가 하원 차원에서 공식화됩니다. 공화당은 지난 9월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이 의장 직권 명령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조사의 포커스는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중국,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막대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아버지의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12월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일인 12월 13일에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아무 구속력이 없는 일반 결의안과 달리 이 결의안은 통과와 즉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강제 소환장 발부, 공개 청문회 개최 등 더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각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 소추에 나서더라도 상원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제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이번 조사 결과가 내년 대선 이전에 발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도 지지율에서 밀리며 그야말로 혹독한 레임덕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탄핵 조사가 내년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스마 홀딩스 그 우크라이나의 그 에너지 관련 투자 기업인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사회 이사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권으로 인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일 때 미국의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뭐 이런 커넥션들이 있었어요. 또 이 헌터 바이든이 또 중국에서 또 투자회사 또 지분 가지면서 굉장히 또 뭔가 하면서 미국이 또 그걸 또 도와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죠. 또 헌터 바이든 사생활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뭐 대통령 아들이 사생활 문제 그건 뭐 개인의 일인데 이 연좌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헌터 바이든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돈을 계속 송금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니까 이 헌터 바이든이 승용차 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좀 빌려줬다. 그걸 지금 분할해서 갚는 거다. 아니 승용차를 도대체 얼마짜리를 샀길래 헌터 바이든 돈 많은데 도대체 어떤 승용차를 샀길래 자기 아버지 대통령이 돈을 빌려주고 그걸 분납해서 갚는데 그 분납해서 갚는 그 비용이 이건 뭐야? 이 정치자금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갚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나 또 중국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바이든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핵해야지. 이제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원 의장이 이제 우리 그거 한다 라고 공식 이렇게 발표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하게 소환을 하고 청문회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공화당은 왜 이러냐? 어차피 탄핵은 안 될 건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선수를 안 뛸 거야 라고 하지 않은 이상 민주당의 내년 대통령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딱 하기 전에 후보 교체 안 되는 그 시기에 조사 결과 터뜨려서 데미지를 확 입혀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 아예 무너뜨리고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이모 씨가 계속 선수로 뛰어서 다음 대선에도 나오는 게 좋다. 왜? 저 사람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수 교체되는 게 더 불안하다. 좀 깔 거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더 불안한 거 아니냐. 저 사람은 더 나와주는 게 고맙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수가 교체되는 게 불안하면 바이든을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야 교체할 선수 별거 없어 이를테면 부티지지 동성애자라서 굉장히 이제 뭔가 확장성 부족하죠. 그리고 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코로나로 완전히 그냥 박살났던 시기에 자기는 초와 파티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제 지지율 미미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대선을 성공적으로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 로드맵 아니냐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이것도 결국은 이 헌터 바이든하고 엮여서 이런 모든 것이 엮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반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안 돼 라는 이런 그 강한 반대가 여기의 이 커넥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2월 3일 공세 재개 이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빠른 작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레바논을 향해 공개적인 군사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레바논 침공 경고를 들고 나온 것인데 레바논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최근 레바논 국경 지역에 대한 공격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도발이 강화되면 레바논 영토를 가자지구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12월 7일 이스라엘 북부 사령부를 찾아 북부 국경지역 상황을 보고받은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국경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공세가 크게 강화됐다는 보고를 받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정말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 군은 베이루트는 물론 레바논 남부 지역 전체를 가자지구 칸 유니스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며 레바논에 대한 고강도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상당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했으며 이러한 작전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며 북부 국경 지역의 우리 장병들도 적극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안보를 회복하려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 일대는 물론 레바논 일대에 대한 정찰 강도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찰기들이 연일 레바논 연안을 비행하며 국경지대는 물론 베이루트 일대의 상황까지 들여다보고 있고
국경 지역에 대한 공습과 포격 작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메드 바게리 소장이 이라크 방문 기간 중 친이란 민병대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 강화를 논의한 후에 나온 것인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정말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지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군이 수공작전을 하고 시가전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에 최악의 시가전이 될 것이다 라고 중부 사령관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뭐 너무나 어이없이 원사이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군이 생각했던 기간, 예산, 희생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수월하고 짧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저나 그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2월 5일 수공작전을 했고 그러니 정말로 터널에 있던 이 하마스들이 밖으로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체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거 좀 빨리 끝나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북부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경 지역. 여기는 이제 이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무력 공격을 행사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해서 레바논 니들 똑바로 정리 못하면 우리 베이루트를 가자지구와 칸 유니스처럼 만들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군이 이런 식으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국경 지역은 가자지구처럼 밀고 들어가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베이루트 수도는 가자지구나 칸 유니스처럼 그냥 폭격으로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으니 빨리 스탠스 바로 잡아 라고 경고를 했는데 자, 제가 이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야 이거 이 뒤에는 이란이 있고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는 것 같다. 왜?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러시아 아니냐. 뭔가가 범죄가 발생을 하면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비판하면 아주 나쁜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제일 큰 이익은 누구냐? 러시아죠. 그래서 이 하마스 뒤에 이란, 그 이란 뒤에 최종 보스가 푸틴이다라는 건데 그걸 방증하듯이 지금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갔어요. 그리고 푸틴이 UAE 가서 이 알라이안 실권자와 회담을 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라이시와 회담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이란은 이 시리아 접경 지역 그리고 레바논 이 지역으로 친이란 민병대들을 집결시켜서 더욱더 강하게 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서 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조기에 무너지더라도 이스라엘 관련한 국제사회의 관심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란이들이 힘써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베이루트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라는 경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러다 보니 미국도 이 베이루트 이런 곳까지 다 관심 많죠. 이스라엘도 이 정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리벳 조인트 감청 정찰기 보내서 계속 이렇게 레바논 앞까지 정찰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